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고성 산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현주 기자, 산불이 모두 잡혔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간간히 보이던 연기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불에 탔던 나무들을 비롯해 산불이 났던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고성 산불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불이 난 지 12시간 만입니다. 이어 산불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에는 잔불 진화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은 어제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뒤 거센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번 고성 산불 진화 작업에는 인력 5천여 명, 차량 400대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밤새워 집중적으로 산불 확산 방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늘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 헬기 39대를 투입하면서 불길을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 한 동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일부 시설물 피해도 있었습니다. 군 병력과 마을 주민 2,200여 명이 밤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귀가하기 시작해 이제는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산불이 잡혔다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하던데 남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산불 대응 단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고 산불 대책본부도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불이 완전히 끝났다고 안심하긴 이른데요. 현재 현장에선 뒷불 감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를 감시하고 잡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 영서 지역의 소방차 2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이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과 강원 소방약식통제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타 시도에서 온 인력들도 150여 명이 남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강원도에 다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란 예보가 나온 만큼 밤새 뒷불 정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고성에서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재 현장이었던 고성에서는 밤새 산불과의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사그라들다 거세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인력 5천여 명이 동원돼 밤을 꼬박 새우며 진화 작업을 벌인 그 현장을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중턱에서 시작된 시뻘건 불길이 어느새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이미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위에서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호수로 산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으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지만 불길이 마을 쪽으로 번지는 걸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도로 근처까지 온 불길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방 인력들이 저지선을 구축하며 진화 작업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춤한 틈을 타 산불 진화대원들은 호수를 끌고 산 꼭대기 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하지만 성난 불길은 잡힐 듯 하면서도 금세 다시 살아납니다. 강풍이 불고 이런 여건 안에서 우리 진화대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진화를 임하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밤새 진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강풍이 몰아치면서 재까지 마구 휘날립니다. 눈도 뜨기 힘들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저거 타면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 장애인 거주 시설만큼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여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밤샌 진화 작업에 동원된 인력만 어림잡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강한 바람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산불 진화대원도 마을 주민들도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산불이 무섭게 번지면서 한때 군장병들도 긴급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대피 후 부대 내부에는 필수 인력들이 남아 탄약고를 사수하기 위한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장병과 장비를 실은 차량이 연신 부대 밖을 빠져나옵니다. 산불 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22사단 사령부와 예하 신병교육대, 전차대대 등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병들은 고성종합체육관과 경동대학교 체육관 등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불이 난 곳과 22사단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대피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력들 한 1,80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부대에는 필수 인원, 지휘관을 비롯한 필수 인원들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대에 남은 지휘관 등은 산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탄약고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 30여 대가 투입돼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주변으로 소방차를 추가로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산불 진화와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간인 대피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서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은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공무원과 잘 대피하고 주택 등 시설 피해를 막아준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같이 쓰고 밤새 현장에서 근무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속히 산불 대응에 나선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오늘 아침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이 어제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은 인민복 차림으로 공장 준공식 테이프를 직접 끊었으며 수행원들과 완공된 공장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공사 참여자들을 치하했고 준공식 참가자들이 만세 환호성을 불렀다며 현장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달 11일 평양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고 그 뒤 미국 CNN 방송이 김 위원장 위중설을 보도하는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부인해왔지만 김 위원장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사망설을 포함한 미확인 추측성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건재를 과시함에 따라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 정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훈 기자, 이미 2차례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었고 이에 앞서서 현장 수색도 그제 오전에 종료됐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유로 현장 수색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수색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어제와 그제 2차례 이루어졌던 현장 감식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훼손된 사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찾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발견 위치 등을 통해 화재 당시의 상황 등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화재 현장에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에는 굴착기 2대와 경찰 과학수사요원 13명이 투입됐습니다. 먼저 굴착기가 건물 내부에 쌓인
대형 화재 잔해를 걷어내면 과학수사요원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원들이 타고 남은 재등을 채로 걸러 유해 여부를 선별하는 식으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의뢰한 DNA 조사를 통해 사망자 38명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었던 9명 중 8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신원 미확인자 1명의 DNA 검사 결과도 오늘 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 지하 2층에서 어제 그 산소 용접기와 절단기가 발견됐었는데 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하에서 우레탄 폼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은 공사 관계자 여러 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유증기가 쌓여 있었다면 작은 불티에도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경찰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 작업은 지하 1층에서 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도 있지만 지하 1층과 2층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일종의 복층 구조인 것도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9개 업체 78명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이뤄졌는지 또 이를 감독할 책임자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합동 감식을 통해 수거한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 그리고 전기톱 등 공구류 13점에서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6명이 늘면서 모두 1,780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관련자들로 지역에서의 발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6명 늘어 모두 1,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일째 2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4일 연속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으로 지역사회 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부산, 인천 지역에서 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지금까지 25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32%로 조사됐습니다. 80대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24.69%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콜센터, 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있었던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시군구에 있는 전체 요양병원 438곳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이곳의 종사자, 간병인, 신규 입원 환자 등 모두 6,500여 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진단검사는 검체 취합 검사 방법, 이른바 풀링 검사법으로 이뤄졌습니다. 5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요양기관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조기 검사에서는 검체 취합 검사 방법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주 해외 입국자는 전주보다 소폭 줄어 3,400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7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은 20% 정도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4월에서 6월 사이 집중되는 선사들의 교대 선언 증가와 기업인 상호 교류로 입국자가 늘 수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를 내일 결정합니다. 정부는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고강도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동안 썰렁했던 극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그제는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관객 10만 명이 넘은 건 지난 3월 14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서울에서 확진자가 0명인가 한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좀 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긴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연휴를 맞아 나들이에 나선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됩니다.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거리 두기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방역 당국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백신이나 일반적인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 방법이 효과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뒤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공공 야외 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국 24곳 국립문화시설도 조심스럽게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39만 명에 대해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16개국 언어로 안내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국가 결핵검진 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나머지 가구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요. 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아서 어디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김용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최소 2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으로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도와줍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8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문기구인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전날 재소집했으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로 미중 양국이 자칫 극한 대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에 밤새 세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But we're going to find out. You'll be learn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주권 면제를 박탈하는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재선 불투명성이 커지자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미 국가정보국 발표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는 중국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 것에 비해 부차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because they're like the public relations agency for China.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느슨하게 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할지 아니면 강력한 제한 조치를 계속할지 갈등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주에서는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제한을 풀라며 주 의사당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시간주 주도 랜싱의 주의사당에 시위대가 진입해 구호를 외칩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돌격소총에 방탄조끼까지 갖춰 입고 의사당 회의장을 둘러쌌습니다.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Yes, you do have a right to fight for your inalienable rights. 하루 전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 행정명령 시한이 끝났는데 위트머 주지사는 그 기간을 다시 28일간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시위대 요구대로 주지사 명령을 무효로 할 것을 의결했고 주지사가 제한 연장을 고수할 경우 법정까지 갈 태세입니다. 주지사는 제한을 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강경합니다. 이 사태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생활이 되돌아오길 바라는 만큼 주지사가 만나서 타협하라는 겁니다. 시위를 부추기듯 미시간을 해방하라는 트윗을 지난달 올린 데 이어 미시간주를 콕 집어 또 트윗을 올린 겁니다. 역시 시위대 편을 드는 듯 하면서도 책임은 주지사에 있음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비판하는 전국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명, 사망자는 3,700명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이달 들어 부분 정상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주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돼 계속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조차도 보호장비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과연 부분 정상화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직장 내 안전과 권익보호, 이민자 구호를 요구하며 시위대가 도심을 행진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이른바 메이데이 시위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곤 집회나 시위가 취소됐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신 필수 사업장 가운데 대형마트의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온라인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마트 등 이른바 필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보호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에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시위도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We all need to get back to work on Monday morning. 하지만 해변과 공원 개방은 물론 닫았던 소매업종에 문을 열려고 해도 일터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하루 2, 3만 명씩 새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부분 정상화에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이미 28개 주가 부분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기업체나 학교 등이 다시 문을 열 경우 준수해야 할 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교실 책상을 1.8m씩 띄우고 점심 식사는 구내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먹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전 9시를 기해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성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강원 산지는 산지라는 지형적인 특성 탓에 순간적으로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결국은 비가 좀 내려야 건조함이 해소될 텐데요.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 중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이 아니라 남부지방에 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가 넘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5에서 20,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껴 특히 서해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내일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린이날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24도로 봄다운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